지난 9월 29일 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이 가자지구 재건 구상안 이거를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요번에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가자지구 재건 구상안 어떤 내용이고 또 이번에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9월달에 했던 그 20포인트 합의안 있죠. 그걸 이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08호가 됩니다. 그럼 2308호에 뭐가 나와 있냐? 과도 통치구인 평화위원회 보드 오브 피스 설립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그 예하에 임시 국제안전학원 ISF를 설립하고 평화의 수장을 트럼프 대통령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평화위원회의 역할은 뭐냐? 행정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가자지구 재건, 경제회복, 공공서비스 및 인도적 구호의 조정 및 지원 업무도 맡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ISF의 조항이 핵심인데 이거는 뭐냐? 하마스 무장 해제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가 된 것이고 이 의의는 뭐냐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건 이제 일종의 MOU 같은 합의안이고,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법률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일반 결의안과 달리 안보리 결의안은 이거는 사실상 조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구속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어떤 구조가 완성된 거냐면, 기존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완전히, 이, 보드 오브 피스죠. 평화위원회로 완전히 이관이 된 거예요. 그 역할 자체가, 가자 재건 역할 자체가. 그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산하에 CMCC 미 중부군 사령부에 파견한 500명의 군인이 있어요. 이거 전투병력이 아니라 이제 행정병력이에요. 그 예하에 ISF를 이제 지도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유엔사 구조랑 똑같아요. 6.25 전쟁 때 17개국에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연락장교만 있지만 사실상 주한미군이 주도하고 거기서 한미연합사로 이제 우리가 국군을 통제 작전권을 하듯이 그 비슷한 구조로 완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랑 완전히 이제 떨어진 미국 주도의 가자 구상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유엔의 그 안보리 결정안에 대해서, 그 지지 결정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강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스몰리치 재무장관,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비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항이 문제인데요. 그 유엔 결의안 23058 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워딩 읽으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이 충실히 시행되고 가자지구 재건이 진전된 후 팔레스타인 자치권과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경로를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문구에 대한 논쟁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건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지 이스라엘 여론은 최신 조사에 따르면 국민 75에서 80%가 무슨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냐라고 80%가 반대 의견인데, 이 조건부 조항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게 2016년 오바마의 그 유엔 결의안이 있거든요.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 UNSCR 2334호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불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서한 지구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67년 이전 국경을 환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번 결의안에 이거를 배격하는 조항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오바마 결의안을 암묵적으로 승계한 거라는 비판론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피해가 개혁한다면이란 조건부 조항이 있지만은 이거 좀 찝찝하다. 약간 불씨를 남겨뒀다. 왜냐면 앞으로 진짜 개혁하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되고 또 이걸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약간 경계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스라엘 안에서는 반대론자만 있을 거는 아닌 것 같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PA는 한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존 유엔 결의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PA 당국, 그러니까 파타당 혹은 PA 당국이 서한 지구는 물론 가자 지구에 대한 통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기존 결의안들은. 그런데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결의안은 완전히 이걸 분리를 해버렸어요. PA 당국이 가자 지구에 대한 그 관할권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라는 거죠. 과거 결의안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그 소위에서 전후 통치 플랜 안에는 PA를 계약해서 가자 지구까지 통치하자는 아니었는데, 여기에 완전히 이제 배척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를 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자지구와 유대 사마리아 지역, 서한지구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제 본다는 거예요. 가자지구는 가자지구 평화 논리대로 가고 서한지구는 따로 분리해서 처리했다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핵심이 뭐냐면
가자지구 관할권의 그 평화운동의 인도적 지원의 관할권을 유엔이 아니라 트럼프 평화위원회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 운나나 뭐 여러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개입해가지고 가자지구에서 난장판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거 뭐 아직 뭐 가자지구 뭐 평균 뭐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는데 기아남이라고 하고 하니까 이런 게 다 운나나 이런 국제기구의 어떤 그런 장난질 때문에 발생한 건데 그걸 원천 차단하는 게 뭐냐면 통치기구를 완전히 트럼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트럼프 평화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거니까 유엔이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 헤리티지 재단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자지구 평화가 영토 후퇴를 전제 조건으로 영토 할양을 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영토를 양보해야 이국가 해법이 성립된다라는 그런 노직인데 이걸 완전 부셔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67년 이전에 경계선이 최초로 결의안에 나온 게 242호 결의안인데 이걸 완전히 배격한 거예요. 서문에서 이걸 배격을 해버려요. 그 명시적으로 242라고 쓰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그 2016년 오바마의 그 승계는 좀 너무 과한 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제 67년 이전의 국경을 이제 완전 배격하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이번 결의안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완전 유엔에서 이제 트럼프 평화위원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ICC 전번 재판 시비 여기에 대한 관할권이 없어져요. 그다음에 점령자, 학살자, 뭐 아파르타이트에 관한 이런 비판 공격도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국제기구가 이 근거를 어디서 나오냐면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해서 서한지구가 원래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스라엘이 점령했다. 고로 너네들은 점령자, 학살자, 아파르타이트가 나온 건데 요게 원천 이제 차단이 되는 것이죠. 왜? 완전 관할권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조건부 문건은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명징하게 딱 반대론전에 얘기한 것처럼 팔레스타인 국가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고 기존에 있는 결의안 다 폐기한다. 이라고 하면 이 논쟁이 없어지는데 왜 그러면 이게 억지로 들어갔냐. 이게 바로 뭐냐면 순위파 아랍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매한 조항을 놓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A가 사실상 개혁할 의지도 없고 영향이 없죠. 근데 사실상 이걸 죽은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 8국가 인정을 반대하는 조항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아랍의 그 정설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사우디나 이런 그들의 정서를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중간 다리로 이렇게 딱 워딩을 만들어낸 건데 그 왜 그러냐면 애매한 거로 중간에서 타협한 이유가 바로 이 결의안 찬성하는 또 아랍 국가 간의 지지 결의안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으로 이건 성공한 거다라는 그 외교적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하 국무부에서 이런 양보책이 나왔다라고 하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볼 수 없다라는 게 현재 분석입니다. 근데 이번에 유엔 그 결의안에 보면은 핵심적인 것이 과연 가자지구 안에서 그 이제 전쟁 끝난 이후에 누가 안보와 치안을 담당할 것인가였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ISF예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임시국제안정화군 ISF 임시국제안정화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게 과연 현실성 있게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이제 존 스펜서 육사 교수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 칼럼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구분해서 ISF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임무 부여, 권한 위임, 맨데이트가 중요하다. 미션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그 주문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실패한 사례를 얘기했을 때 유니필 얘기했죠. 레바논에 있는 유니필. 유엔 평화위주군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왜 실패했냐면 유니필은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감시, 모니터링 한다는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감시를 해서 무기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예방 점검 조치하고 무장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모니터링만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굴 파면 모니터링하고 보고서 올려고 내 할 일 다 했다. 끝. 이게 유니필 모델이래요. 그래서 실패한 거다 이거죠. 근데 성공한 사례가 또 있어요. 1999년에 그 코소보 내전을 종식했던 평화안정화군 사례인데 이게 바로 코소보 유엔 평화군이에요. 이게 유엔 결의안 1244호의 결의에서 지휘권을 나토에 다 부여를 했습니다. 나토에서 5만 명의 병력을 아까 동원해가지고 나토 지휘 아래 세르비아 철군, 잔존 민병대 무장해제,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무기 밀반입 차단, 무기 수거 및 파괴, 재건 지원, 지뢰 제거, 민간 기구 지원, 치안 확립, 법치 확립 등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권한을 위임해서 이걸 성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코소보 모델을 가자라는 것이죠. 핵심이 뭐냐? 명확한 미션과 세부 권한 위임, 그다음에 사후 평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는데 유니필은 전혀 안 했고 반면에 여기는 코소보는 이런 걸 다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정화가 시켜놓은 거 성공 사례니까 우리는 ISF는 코소보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 트럼프 결의안 2308에는 뭐라고 나왔냐?
모든 수단과 조치를 동원해서 무장 해제, 테러 인프라 해체, 테러 세력 무기 파괴. 어허. 명확한 그 맨데이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잘 된 거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거는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런데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 이제 법제화만 딱 모법 우리가 모법 하위법이 있듯이 모법을 이제 만들었고 이제 상위를 좀 채워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숙제가 남았어요. 현재 상황, 현재 기준으로 보면 왜 ISF 참여국에 대한 이게 아직 그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터키 자체 방송을 보면은 우리가 가자에 우리 터키군을 진주한다 막 이게 좀 약간 설레발을 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타냐후가 이제 너네는 안 돼. 터키 카트랑 못 들어와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 IS 그 군에 대한 구성 요건, 그거는 아직 미비 상태다라는 거고, 터키 참여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이제 비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하냐. 그러니까 터키가 이제 뭐 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이란이 물러나니까 자기네들이 또 맹주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 11월 14일 날 이스라엘 안보 당국자들이 방문한 데가 있어요. 그 비밀 공개인데 이게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 그리스하고 시프러스 가서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터키가 가자지고 내려온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너의 그 지중해권 턱미신, 그 어떻게 보면 적성국가, 터키의 적성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경쟁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와 시프러스에 우리가 군사 협력할 거다라고 지금 경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카운터를 딱 매긴 거죠. 들어오면 우리가 일로 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럼 지중해권에서는 터키가 이제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하는 구조니까 이런 지정학적 게임이 수면 바깥에서는 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되기 전에 터키가 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제일 그 관건은 ISF의 구성이네요. 예. 어떤 나라 어떤 군인들이 이제 그 ISF를 구성할 건지가 관건인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또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 유니플 마냥 모니터링만 한다. 공무원이죠, 공무원. 퇴근하고. 무슨 뭐 도로교통 상황 뭐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모니터만 한다 그래요. 예, 그죠.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